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윤나원입니다. 네, 타고난 1%가 아니어도 성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 직업적인 보람이 굉장히 큰데요. 이 타고난 1%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냐면은 뭐 중등 선행할 때, 중학교 때 선행할 때 항상 잘하고 또 항상 뭐 탑반에 있고 또 고등 내신 가서도 그냥 무리 없이 항상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저는 1%라고 하고요. 그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등 내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공부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제가 좀 효율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경기여고 수학 설명회인데 1학년 수학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 학교가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날 상담을 다 했어요. 개별 상담을.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다른 과목은 학교별 반을 가는데 수학은 왜 연합반을 들으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수학은 거의 똑같아요. 그냥 거의 고1 내신이 똑같고 그 학교반을 하는 게 이제 강사 입장에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반을 하면은 어차피 다 모의고사에서 학교 프린트가 나오고 모의고사 기반에서 학교 부교재가 나오는데 그 학교반을 하면은 상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다 끌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연합반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아이들의 수준을 딱 데려갈 수 있으니까 다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최대한 고1 2월에 어떻게 해야 되고 1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경기여고 수학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하나만 풀 거거든요. 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방정식 2x는 5를 풀어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중1 때 뭘 배우냐면은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 등식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배워서요. 양변에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x는 2분의 5다 이렇게 이제 풉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방정식 ax는 b를 풀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는 a분의 b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나눠야지 등식의 성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닐 때 0일 때 또 b도 0일 때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세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설명을 듣지 않고 처음 보자마자 얘는 0일 때 아닐 때 나눠야 되고 b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근데 고등 내신은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개념마다 이렇고 유형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수학을 풀 때 9번처럼 따다다다다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하는데 이 문제 풀 때 막히고 저 문제 풀 때 막히고 이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답지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답지를 처음에는 살짝 보고 풀고 살짝 보고 풀다가 답지를 펼쳐놓고 막 무아지경으로 숙제를 하죠. 어느 순간부터는 답지 없이는 이제 수학 숙제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답지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답지를 봤으면은 답지를 본 큰 포인트가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포인트는 갖다가 쓰고 앞에 계산이랑 뒤에 계산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풀고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설 영상을 다 줘요. 그나마 해설 영상을 주니까 좀 나아지긴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이제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대부분 90년대 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 그때 정석으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고3 때도 아마 정석으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저는 2000년대 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센이라는 문제집이 나왔어요.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정석 센 가지고 항상 90점 넘겼어요. 거의 다 맞았는데 뭐 하나 틀릴 때도 있고 두 개 틀릴 때도 있고 어쨌든 고1 때는 정석 센만으로 공부를 했고 고2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공부를 했는데 항상 90점을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석 센을 언제 하나요? 중1 때 하죠. 중2 때 하고. 아이들이 천재인가요? 아이들이 천재라기보다는 수능이 94학년도부터 시작됐는데 30년 동안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누적된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 내신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인터넷이 거의 없었고 스마트폰이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 정보가 워낙 활발히 교류가 되니까 수능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은 전국에 빠른 풀이, 변형 풀이가 퍼지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또 만들고 더 만들고 더 만드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
이 정도 정석센 모의고사 빼고 정석센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하면은 뭐 이 지역 경기고 내신도 5, 60점밖에 못 맞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 알파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안 돼요. 아까 봤듯이 AX는 B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알파 베타만 하더라도 전 교육 과정에서 2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델타 제가 델타라고 한 건 이제 100점이고 그래서 요 정도만 사실 잘해도 충분하고 그걸 잘 한 상태에서 다음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해 줘야 돼요. 특히 첫째거나 외동이신 분들은 아니 그렇게 수상수와 공수원 공수투 많이 시켰는데 왜 맨날 모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 이렇구나.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 강사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강사들은 많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수학을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걸 처음 하는 거고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어렵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엄청나게 타고난 1% 천재가 아니라고 하면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변화를 시켜야 돼요. 공부 방법을 반복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질문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제가 다가가서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공부는 아니죠. 원리를 깨우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수학 실력을 늘리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익숙해지게 약간 암기 수업이라고 하죠. 완전 암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운 모의고사 말고 어려운 모의고사. 등급만 잠깐 볼게요. 다 아시죠? 직관적으로 전교 등수지만 반에서 3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0등까지가 2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1등급의 룸이 넓어졌지만 3등은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개정되면은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1점 수시로 갈 때가 1.5에서 하여튼 1점 후반대 정도 돼야지 애들이 좀 수시로 가려고 하고 아니면 정시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한 1.2에서 3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입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따가 말씀 주시겠지만 그래서 한 1.2에서 3.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보낸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너무 편해요. 수시로 가는 게 최고긴 합니다.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1등급을 많이 받는 게 좋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에서 3등 정도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90점 이상 맞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무조건 1등급이 거의 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고고 수학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고고는 최근 뭐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도 있지만 객관식은 항상 18개, 서술형 4개 굉장히 스탠다드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도 20점 딱 웬만한 학교의 표준 같은 느낌으로 내고요. 물론 올해 바뀔 수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 한 5년 이상 학교 프린트를 줬고요. 학교 프린트 한 50문제를 주는데 쉬운 문제도 섞여 있어요. 이거 브로셔에 핸드아웃 자료에 똑같이 쓰긴 했습니다. 일단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프린트에는 기본 문제, 쉬운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가 대부분인데 어떤 학교는 킬러급의 모의고사 문제만 넣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경기여고는 중, 상, 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많이 넣는다기보다는 뭐 중킬러급의 문제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2월에 모의고사에서 쉬운 문제 필요 없고요. 중킬러급의 문제는 무조건 다 돼 있어야 돼요. 이미 아마 훈련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학원에서.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좀 나이 많이 있으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올드한 유형.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좀 유행했을 법한 문제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최신 유형만 푸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풀어야 된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라서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교과서도 한두 문제씩은 꼭 연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 중단원, 대단원 그리고 뭐 교과서 구석에 뭐 생각 뭐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봐야 되고요.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썼는데 아마 경기여고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고등 수학은 무조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 경기여고 수학은 쉽다는데 왜 이렇게 못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좀 준비할 만합니다. 특히 성실한데 수학머리가 조금 없는 아이들도 타겟을 잘 잡고 공부하면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공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시죠. 그래서 갑자기 난이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작년 2학기 때 갑자기 어려워서 잘 준비한 애들은 잘 봤는데 한 명이 좀 많이 망쳤어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든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준비를 하고 쉬우면은 뭐 어차피 그 수학 역량이 늘어난 거니까 좋은 거고, 어려우면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의고사 준킬러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부교재로 바뀔 수 있어요. 올해 바뀌면은 아마 올림포스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 반 커리큘럼이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2월에 뭐 선행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학원에서. 저는 공통수학 2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공통수학 1 모의고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랑 변형 문제를 책으로 주고 해설 영상을 다 주면서 풀리고 있어요. 킬러급 문제를 풀리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중 교재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자이스토리, 마더텅, 마플 시너지 뭐 등등등 있잖아요. 거기서 쉬운 문제 풀리지 말고 맨 뒤에 뭐 1등급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3-4번 반복해서 풀려야 돼요. 이미 학원에서도 다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학원은 했지만 아이들은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2월에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1학기 중간고사는 2월에 거의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월에 특강 많이 넣지 마시고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많이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경기고 오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만 너무 타겟하지 말고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 사이가 짧으니까 기말 부분도 특히 순열조 아이들 잘 못하거든요. 기말 부분까지도 모의고사가 된 상태로 3월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에 들어가면은 모든 학원이 내신 기출, 모의고사 기출, 부교재 학교 프린트를 풀립니다. 그리고 다 기출 테스트를 풀려요. 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학원에서는 시험 보고 10시까지 진도 나가고 10시부터 오답을 하는데, 시험 보고 해설을 해줘요. 기출 오늘 봤던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데, 제가 한 5년 전까지도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너무 쉬운 거를 제가 해설을 하고 있고, 또 이 아이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이는 아까 말한 델타 같은 문제는 빼고 95점이 목표인 아이인데 20분 동안 이걸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출도 영상을 다 찍습니다. 제가 해설 영상을 좀 오래 걸리는데 해설 영상을 다 찍고요. 해설 영상을 다 찍으면은 이제 아이들 진도를 나가고 9시부터 오답을 시켜요. 그러니까 9시부터 아이들이 이제 해설 영상을 들으면서 오답을 하다가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손 들고 저랑 조교 선생님이 가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다 집어넣고 틀린 문제를 이제 풀고 다 맞추면 가는 거예요. 잘 공부가 된 아이들은 10시에 가고요.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10시 반, 11시까지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빨리빨리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빨리 가고 싶으니까 조금 암기식으로 풀기도 하겠죠. 그러면 주말 클리닉에 한 번 더 풀립니다. 그럼 그제서야 이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날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한 번 풀리고 주말에 한 번 더 풀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교재인데요. 시간을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금방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기출 모든 문항 해설 영상 저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설 영상 제공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클리닉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 클리닉이 아니더라도 수학도 약간 암기 과목처럼 내신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잘 선정된 문제 중에서 그거를 나중에 다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풀고 안 되는 거를 잘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주 그걸 모으잖아요. 오답 프린트 주잖아요. 그 매주 모아서 주말 클리닉에 오답 프린트를 풀리고, 거기서도 안 되는 거를 또 모아요. 그래서 3주 전에 한 번 주고 시험 전이랑 집본날 주는데, 그렇게 일단 잘 모으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잘 모으려면 맨날 숙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진심으로 해야 되고 주말 클리닉 때도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좀 추릴 수 있죠. 추릴 수 있기 때문에 추리면서 그걸 시험 전날에 얘만 해도
거의 다 맞을 수 있게, 다 맞는 건 어렵지만 거의 다 맞을 수 있게 공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아이들이 겪으면은 잘 된 아이들은 시험을 바로 잘 보고요. 조금 아쉬웠던 아이들도 혹시 시험에 좀 못 보더라도 아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도 약간은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1학년 중간고사에 많이 실수하는 게 막 펼쳐놓기만 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몰라서 너무 많으니까 펼쳐놓고 시험 보면은 망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4월부터는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저는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고 이해할 때까지 피드백하는 게 제 수업의 모토고요. 시간표는 월, 금이고요. 주말 클리닉은 토, 일, 1시, 4시 반입니다. 뭐 시간이 좀 안 되면은 1시간 정도 빼도 되지만 웬만하면 다 참석해 주시면 좋고요. 2월에는 뭐 추가 클리닉이 있습니다. 3월에도 시간표는 똑같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막 감사한 말씀들을 많이 해서 항상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맡겨주시면 정성으로 당연히 지도할 거고 아니더라도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방을 높이는 것보다 하방을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설정을 잘 하셔서 1학기 때 딱 안착을 잘해서 수시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